아유, 돈 써야죠. 예, 우승할 수 있는 시즌인데, 돈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더 써야죠. 더 써야죠. 돈을 아낀다라는 거는 이제 뭐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아, 정광철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리 투수는 대투수고, 세이브는 예, 정지훈, 예, 하늘비. 맞습니다. 예, 뭐, 대만에 있었기 때문에 시차 적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바로바로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누구요? 작년에 대만 뛰다 온 녀석, 그 응가자세 하다가 강철이 형이 긁어갖고 그 루틴 망가진 애 누구죠? 아, 마리오 산체스. 아, 마리오 산체스. 얘가 입국이 7월 6일 날 이제 그 입국이 떴거든요. 7월 작년 7월 6일 날. 근데 등판하고 나서 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뛰었어요. 보면은 때 입국해서 뛴 날까지 한 3, 4일밖에 안 걸렸네요. 이러면은 당장 다음 주 중에도 경기를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접속이 잘 안 됩니까? 와, 대박이네요. 그렇죠. 어제만 해도 만장 팔렸으면은 대충 때려봐도 지금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70억인가가 나왔다고 하던데 어제만 해도 분당 최대 1000건이 판매가 됐고 야, 진짜 대단하네요. 거기다가 이제 30-30 유니폼까지 나오면은 거의 유니폼으로만 한 100억을 팔아넘기지 않을까 김도영 하나로.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어제 5만 장 넘게 팔렸으면은 5만 장이면은 이게 지금 13만 5천 원이라고 치고 얼마입니까? 거의 한 진짜 70억 정도 매출되는 것 같은데 올 시즌 올 시즌 중반에만 벌써 지난해 기록을 다 넘겼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진짜 홈원정 유니폼이라 좀 더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공인구적은 뭐 그 부분이 걱정이죠.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누구냐 에릭 라우어 같은 경우에도 컵페스트볼이 제구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움직임도 좀 별로거든요. 얘 아직 공인구 적응을 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빨리 좀 적응해야죠. 혹시 끝나기 전에 오기에는 좀 어려워요. 10월 말에나 제일 빠른 게 지금 10월 말부터 온다라고 하니까 올 시즌에 10월 27일까지 모든 일정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놈의 프리미어 10인가 그거 출전한다라고 해갖고 그거 일정 맞춘다라고 지금 똥꼬쇼 겁나게 하고 있잖아요. 올스타 브레이크도 없고 3월 초수 중순에 이제 시즌 시작하고 그다음에 올 여름에 생각보다 비로 취소된 경기도 지금 없어서 10월 말이면은 지금 한국 시리즈가 다 끝나는 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도영 지금 유니폼이 올 때쯤이면 기아의 12번째 우승이 지금 확정될 거기 때문에 그 유니폼을 입고 한국 시리즈를 가기란 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도영, 도영빵도 괜찮겠네요. 도영빵. 저는 11월 말에는 온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웠어요. 내가 산지도 모를 때, 내가 이런 거를 결제한 적이 있구나. 라는 것도 이제 까먹을 때쯤 포도시 뭔가 오겠죠. 네.
굿즈 연구소인가? 네, 거기서 뭐 온다라고 SMS가 오면, 아, 내가 도영이 유니폼을 샀었지? 그러면서, 그걸 이제 그때 꺼내먹겠죠. 아이, 뭐, 좋죠. 네, 좋죠. 자, 우리, 누구냐? 뭐, 흑맥주, 에릭 스타우트. 예. 그 친구나 좀 얘기해볼까요? 에릭 스타우트, 어떤 녀석인지. 저도 잘 몰라요. 예. 저도 뭐,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도 뭐, 외국 선수들한테 뭐, 그 메이저리그까지 제가 줄줄이 다 보고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기록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봐야 알 수 있지, 한국에 오는 선수들을 제가 줄줄이 다 깨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후에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 뭐 얼굴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사진 한 장 띄워드릴게요. 에릭 스타우트. 네, 흑맥주입니다. 흑맥주 스타우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네스를 좀 좋아하는데 요 사진이 괜찮겠네요. 네, 에릭 스타우트. 에릭 스타우트. 오늘 이제 이미 한국에 왔다라고 해요. 오후에 기사가 떴고, 우리나라 신문보다 대만에서 먼저 이제 떴습니다. 예, 요 친구 이렇게 생겼어요. 눈, 코, 입은 다 달려 있고요. 예, 사지 멀쩡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요건 안 되겠다. 예, 요거 사진은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게티 이미지라서, 네, 이거 좀 재수 없으면은, 예, 제가 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게티 이미지는 안 쓰는 걸로 하고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게티 이미지가 좀 이런 게 까다로워요. 저작권이.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 요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뭐 좀 늦는다, 일을 잘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팬들이 많이 하시는데 뭐 옛날에 좀 깝깝하던 시절은 있었고요. 최근에는 잘 움직여요. 일 처리 잘 합니다. 네, 저스티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페냥과 산체스가 좀 안 좋았을 때 손혁이 이제 대만 갔을 때 그때 봤던 친구가 이제 이 친구고 뭐 하나 이글스뿐만 아니라 KBO 이제 대부분의 구단들이 경기 시즌 중반에 이제 투수 쪽에 좀 문제가 생겼던 구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씩 이제 영입 리스트에 올려놓고 검토를 했었을 만큼 어떤 좀 KBO에 올 만한 선수로 주목받았던 그런 선수고 기아 타이거즈도 이제 누구요? 우리 크로우 까마귀가 이제 토미존 때문에 이제 좀 나가리가 됐을 때 케말드레드냐 이 에릭 스타우트냐를 두고 이제 좀 저울질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들었던 소식은 우선 대만 쪽에서 이 선수를 당시 이제 웨이브를 해줄 생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깐깐하게 자꾸 이제 한국에서 대만 선수들을 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고 그 다음에 바이아웃 금액을 그럼 많이 지불해야 되거든요. 이적료 같은 것들을 이제 지불해줘야 되는데 구단이 그 정도의 어떤 매력은 못 느껴서 결국 이제 알드레드로 선회를 해서 우리는 이제 알드레드를 데려왔고 하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이 선수를 영입하는 거를 이제 포기했었죠. 어. 예, 이 친구는 한국 시리즈는 뛸 수 없어요. 네. 이미 지금 8월 15일이 넘어서 영입이 되긴 선수기 때문에 이 선수는 그냥 정규 시즌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와서 뭐 합류해서 던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임스 네일이 없는 그런 한국 시리즈를 준비해야겠죠. 임대는 아니에요. 네, 상도님. 완전히 이제 방출 처리를 해줬고요. 대만도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냥 웨이브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국과 새로 계약을 한 겁니다. 이적료가 아닙니다. 웨이브 처리가 됐기 때문에 방출제. 가족들도 다시 입국한다라고 해요. 저번에 내일 아버지랑 가족분들이 오셔서 챔피언스 필드에서도 보고 잠실구장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다시 미국을 가셨는데 내일이 이제 다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다시 오신다라고 합니다. 아들을 이제 걱정되니까 예, 보러 오시겠죠. 그다음에 그렇게 가족들이 온 상태에서 이제 퇴원한 다음에 재활 좀 잘 해주면 뭐 선수 의지에 달린 부분이고 또 회복력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그 시리즈 준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겠죠. 일단은 제임스 네일이 없다, 못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아는 이제 시리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와서 던져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요. 예, 가족분들 일단 오셔서 좀 보호자가 그래도 있는 게 좋겠죠. 통역이 모든 일을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한국 시리즈에 던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해요. 근데 당연히 그렇죠.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양현종조차도 한번 로테이션을 걸렀죠. 그런 만큼 선발진이 한 번도 제대로 굴러간 적이 없는 상황에서 내일이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팀을 여기까지 하드 캐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끝을 어떻게든 자기 손으로 매듭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일 큰 무대에서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선수의 어떤 커리어에서 흔히 오는 그런 찬스는 아니잖아요. 양현종 같은 선수도 지금 대투수라고 불리고 있지만 한국 시리즈 진출해서 공을 던져본 경험이 지금 커리어에서 딱 두 차례예요. 2009년, 2017년.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네일도 이런 기회를 야구 선수로서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것도 팀의 에이스로서 지금 한 5, 6개월을 팔이 빠져라 던졌는데 이 부상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거는 선수가 용납하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복귀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고 그 결과가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뭐 한우를 그냥 막 매일같이 공급을 해서라도 웨이트도 막 팍팍 해주고 아롱사태 뭐 등심 안심 돈 아끼지 말고 그냥 막 소고기 매일같이 삼시세끼를 그냥 다 그 한평이랑 나주 한우로 어, 요리를 해서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저는 내일이 골든글러브를 좀 받았으면 했어요, 사실. 8월 달에 주위가 굉장히 좋아져서, 야, 지금 같은 페이스고, 그 다음에 하트가 아팠잖아요. 하트가 아파갖고, 이제 2군 내려가고, 그래서 내일이 또 8월에 좋았거든요. 내일이 8월 달에 ERA가 0.70이었습니다. POPS에도 0.63이었고, WHIP도 지금 1.36으로 굉장히 좋았어서 이대로 가면은 승수 잘 초과하고 이닝은 계속 먹어주는 선수니까 내심 기아가 정규 시즌 1등을 하면 내일한테도 골든글러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모든 게 끝나버렸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리즈에서 던져서 승리 투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골든글러브 따위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아, 그럼요. 에릭 스타우트는 무조건 데리고 와서 던지게 해야죠. 얘가 안 던져주면은 그만큼 우리 불펜이 갈려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더 어떻게 쥐어 짜낼 것도 없고, 마른 행주에 이제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너무 쥐어 짜서. 무조건 와서 던져줘야 된다. 진짜 선발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진짜 불펜 투수들이 다 갈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잘 움직여줬고, 뭐, 와서 던지든, 뭐, 얻어 터지든, 볼질을 하든,
이닝은 소화해줄 수 있는 그런 돌쇠 같은 선수가 있어야 된다. 요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죠. KBA 이제 609님 말씀처럼 뭐 잘 던지면은 내년 영입 후보로 놓고 우리가 저울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네, 지금 뭐 제임스 네일은 지금 메이저를 논할 정도의 그런 구위는 아니기 때문에 네. 기아 타이거즈에서 계속 던져주면 개꿀이죠, 개꿀. 아니, 삼성 경기는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기든 말든 뭐, 네. 어차피 1위는 기아로 지금 뭐 7, 80%는 정해져, 90% 이상 정해졌다. 이게 뒤집어지기는 어렵다. 그렇게 봐야겠죠. 아마 삼성전에는 스타우트 투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자가도 아무리 빨리 나와도 그렇게까지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다음 주부터 투입이 되지 않을까.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투입된다 해도 괜찮아요. 이번 주에는 이제 금요일 경기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투입이 돼도 늦은 건 아니고요. 기아가 다음 주까지만 이제 스케줄 소화를 잘 해주면 그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한결 편해집니다. 경기가 거의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일요일 날 대구 경기라고 그 다음에 화요일서부터 LG랑 한 경기, 그 다음에 한화랑 두 경기, 그 다음에 이제 금, 토, 일을 키움이랑 이제 세 경기를 하거든요. 그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되게 심심해요. 되게 이제 월, 화, 수 무려 이틀이나 야구가 없고 목요일 한 경기, 토요일 한 경기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합니다. 계속 이제 홈 경기예요. 홈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홈 9연전입니다. 홈 9연전. 여러분 누가 기아 우승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면은 돈 내기 하자라고 하셔도 됩니다. 나랑 1,000만 원 빵 얘기하자. 너 기아 우승 못한다고 했어? 나랑 1,000만 원 빵 얘기하자. 입금해. 나도 입금할게. 그러면 그냥 2천만 원 버시는 겁니다. 1,000만 원 그냥 번다. 누가 건방지게 기아가 우승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돈 내기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전 재산 다 거세요. 저 삼성이 최근에 겁나 많이 이겼거든요. 근데도 승차가 안 줄어들었죠. 한 경기 줄었죠? 기아가 일요일날 경기 져서. 기아가 최근 10경기가 8승 2패. 2패가 전부 이제 NC한테 당한 거고, 삼성이 이제 7승 3패. 자, 이제 기아가 우승을 위해서 이제 풀어야 될 몇 가지 숙제가 있어요. 이제 얘는 이제 그만 봐도 되겠죠? 봤으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가 이제 온다. 네, 기아 타이거즈에 온다. 이렇게 보시고 첫 번째로는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라우어입니다. 라우어. 라우어가 내일이 지금 이제 투입되는 게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릭 라우어의 이 활약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양해 지금 단기전에서 뭔가 기대해 볼 만한 선수는 양현종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양현종 하나고 투펀치가 이제 제임스 네일이었는데 네일이 지금 불투명하죠. 선수 본인이야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그게 뭐 본인 마음처럼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그죠? 아니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라우어가 정말 답을 찾아야 된다. 뭐 지금까지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분명하지만 내가 라우어를 좋아하던 싫어하던 응원하든 안 하든 간에 기아의 우승을 생각하면은 얘는 무조건 잘 던져야 됩니다. 라우어가 만약에 제 역할을 못하고 똥을 싼다. 그러면 정말 장담할 수 없어요. 한국 시리즈에서. 선발 투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라우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스토프를 보여서 선발 마운드의 한 축이 무너진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선발 쪽에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뭐 LG가 들어오든 삼성이 들어오든 간에 어느 팀이랑 싸워도 선발 싸움에서는 일단 불리한 게 사실이에요. 지금 상수는 양현종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동아도 뭐 너무 어린 선수고 경험이 일천하죠. 윤영철이 지금 이제 캐치볼을 시작하고 다음 주에 이제 롱토스를 시작한다라고 해도
이 선수도 지금 메디컬 쪽에 물음표가 붙는 선수고, 그 다음에 얘도 황동화보다도 나이가 더 어리죠. 경험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 시리즈 같은 큰 무대에 갔을 때 이제 배짱 투구를 해줄 수 있냐, 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냐. 역시 이제 물음표가 붙거든요. 반면에 LG랑 삼성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 두 명이 지금 전부 다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썩 뭐 잘 던지냐, 뭐 압도하고 있는 투구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마운드에서 굴러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선발 싸움에서는 기아가 확실하게 핸디캡을 안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라우어만 잘 던져준다. 우리가 영입 당시에 기대했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양현종과 에릭 라우어라는 확실한 원투펀치가 있기 때문에 기아도 뭐 그렇게 꿀리는 선발 싸움은 아니거든요.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선발만 제대로 돌아가도 됩니다. 뭐 4선발까지 5선발까지 잘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욕심인 거고요. 사실은 막강한 선발 3명만 있어도 해볼 만한 싸움인데 양현종 하나만 갖고는 좀 어려움이 있죠. 라우어가 매번 리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어떤 단위로 요소로 끊어서 놓고 보면은 나쁜 투수는 아니에요. 일단 긴 이닝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스태미너는 확실한 선수고 그 다음에 뭐 빠른 공의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뭐 나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 문제점은 이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컷패스트볼이 빠른 공과의 시너지가 좀 안 나는 부분, 그 다음에 결정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문제인데 빨리 9월 중에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서 구위를 좀 회복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라우어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숙제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이분이죠. 이분, 나성범. 지금 8월 달 들어서는 어쨌든 조금씩 스탯을 회복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경기 중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150억이라는 돈값을 생각하면 여전히 좀 아쉬움이 짙게 남는 그런 활약이고 그다음에 장타가 생각만큼 지금 뻥뻥 터지고 있지는 않다. 꼭 홈런이 아니더라도 2루타라도 좀 나와주고 그래주면 좋은데 아직 그런 게 기대하는 것만큼은 좀 안 되고 있고 나성범도 원래는 좌우 스플릿을 그렇게 많이 갈리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올해 좀 유독 그 좌투수 상대로 지금 타율이 2할 7푼밖에 되지 않아요. 우투를 상대로는 2할 9푼 6리에 지금 OPS도 86인데 좌투 상대로는 지금 817. 뭐 나쁘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좌투 상대로 어느 정도 약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즌 홈런이 17개에 묶여 있는데, 20 홈런은 좀 쳐야, 그래도 나성범이라는 이름값에 어느 정도는 좀 걸맞은 활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지금 타격 생산성이 116인데, 너무 낮아요. 낮아요. 올해 뭐 어차피 시즌 초반에 조진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한 125 정도에서는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나스타라는 그 명성에 걸맞은 활약을 하려면은, 125 정도는 좀 쳐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다 빼놓고, 뭐 못해도 좋으니까 한국 시리즈에서 홈런 한 5개만 깠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홈런 5개. 그 정도를 좀 바라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필요한 건 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는 기아에 필요한 거는 디테일한 야구예요. 디테일한 야구.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번트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시리즈에서는 될 때는 돼야 된다. 될 땐 돼야 된다. 특히 뭐 이창진, 박찬호, 홍종표, 박정우 이런 딱이들은
사인이 났을 때는 확실하게 좀 대줘야 됩니다. 근데 기아가 작전 수행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어, 일요일 같은 경기에서도 이제 런앤히트 사인이 나왔는데 김호령만 뛰고 박찬호는 멍치고 있어갖고 결국 그 다음에 1-3루 찬스에서 김도영이 병살 쳐갖고 점수가 한 점도 안 났죠. 그런 짜잘짜잘한 디테일한 그 실수들을 큰 경기에서는 하면 안 돼요. 뭔가 벤치에서 우리는 선취점이 필요해. 지금 따라가는 점수가 필요해. 한 점 더 달아나는 점수가 필요해. 이런 상황에서 사인이 나면은 정확하게 번트가 됐든 간에 런앤히트가 됐든 간에 대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루 사인 같은 게 나왔을 때 어쨌든 저 죽자살자 뛰어서 성공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정규 시즌을 할 때야 기아 타선이 번트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2루타 치고 홈런 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빅볼을 했을 때 문제없이 지금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계속. 근데 한국 시리즈는 다르거든요.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큰 경기에 갔을 때는 이제 진짜 이렇게 세심함, 완성도 있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보내드 나오면 안 되고 우상에서 귀신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선수의 건강이에요. 장현식이 지금 그 내복사근 염증으로 그 1군 말소가 됐는데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복사근 뭐 미세 파열, 뭐 손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염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낫고 항염제 잘 맞으면은 이제 나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손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만 잘해주면 낫는 거고 한국 시리즈에서 아마 거의 장현식은 매 경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9회 10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상현이랑 정혜영이 이기는 경기 때 막아준다라고 하지만 선발 투수들이 굉장히 집중력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어떤 압도적으로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해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거든요. 어쩌면은 이제 막 5이닝만 딸깍하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승조가 가동됐을 때 한두 이닝을 좀 먹어줄 만한 그런 스태미너 좋은 불펜이 필요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현식보다 더 잘 던질 수 있는 선수는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장현식의 활약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임기영이 전체적으로 또 구위라든지 이런 게 작년만 못하기 때문에 구속이 한 3, 4kg 정도 떨어졌거든요. 임기영 같은 경우에는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최지민도 제정상이 아니고 좌타를 상대로 하는 스페셜은 곽도규가 맞는다 치더라도 장현식의 장점이라면 좌우 스플릿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좌타자나 우타자나 가리지 않고 잘 던져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장현식의 쓰임새가 결국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 정도 한 4개 정도만 에릭 라우어가 제 컨디션을 찾는 거 기대치에 맞는 퍼포먼스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시즌 내내 좀 타이밍이나 컨디션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나성범의 밥값 그 다음에 디테일한 야구 마지막으로 불펜에서 장현식의 퍼포먼스 요 정도만 되면 기아의 어떤 12번째 우승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임기영은 이기고 있을 때는 올해는 좀 나오기가 어려워요, 카티님. 많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ABS 영향 때문인지 그 체인지업이 이제 스트라이크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확률들이 좀 작년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진짜 이 한국 시리즈 7차전까지 가면 안 됩니다. 기아는 선발진이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리즈를 빨리 끝내야 돼. 나성범은 지금까지 활약상 보면은 먹튀 맞죠? 먹튀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LG가 제일 어렵고
삼성 올라오면은 차라리 삼성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떤 불펜 싸움으로 그냥 가면야 LG가 워낙 그 좌타자들이 많아서 하겠지만 LG는 디테일한 야구를 잘하거든요. 작년에 우승 경험도 있고 한국 시리즈를 이미 경험해본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규 시즌 성적과는 별개로 굉장히 단단한 야구를 할 확률이 높지만 삼성은 되게 어린 팀이에요. 기아보다도 훨씬 어린 팀이고 선수들 대부분이 구자욱 정도를 제외하면은 큰 경기 경험이 그렇게 많은 선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강민호 같은 경우에도 한국 시리즈 경험이 없거든요. 최고 베테랑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아가 훨씬 노련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큰 경기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불펜 싸움으로 가면 뭐 압도적으로 기아가 유리하고. 그래서 저는 LG보다 삼성이 훨씬 쉬운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최지민은 올 시즌은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뭐 살아나면야 큰 힘이 되겠지만 좀 지금은 뭔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라이언즈 파크에서 삼성만 뛰는 거는 아니고 기아도 뛰는 거기 때문에 봉프레레식 야구하면 되죠. 네. 4실점 하면은 5득점 내면 되고 어떤 결국은 포스트 시즌에 가면 정규 시즌에서의 레코드는 그냥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고 여러분들도 뭐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 2위, 3위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오는 팀들은 이미 거기서 힘을 졸라 빼고 오기 때문에 푹 쉬고 있는 1위 팀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전자들이 좀 더 유리하죠. 경기 감각이라는 측면 때문에 어, 그 밑에서 경기를 하고 올라온 팀들이 좀 유리해요. 그래서 2017년에도 기아가 두산한테 이제 1차전을 내주고 이제 경기를 했고 2차전까지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했죠. 타격이 죽는 바람에 양윤정의 그때 완봉이 아니었으면 이제 좀 알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3차전서부터 이제 타격자들이 타격감을 잡기 시작하니까 뭐 걷잡을 수 없이 두산이 손을 써보고 시리즈를 그냥 내줘야만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차전 같은 경우에는 KT가 이제 LG한테 먼저 승리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경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제 피로도가 나타나면서 한계를 보이고 이제 1위 팀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하면 할수록 이제 타자들이 배팅감이 돌아오면서 상대 마운드를 맹폭하는 그런 경기들이 이제 반복이 됐던 것처럼 어떤 그 휴식이 주는 이점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만복국님 최공은 롯데가 다 잡고 올라와서 기아랑 하는 뭐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아 그러게요. 근데 꼭 제임스 네일이 건강이 좋아져서 한국 시리즈에서 같이 뛰었으면 좋겠네요. 네, 뭐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큰 경기에서는 결국 불펜 의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경기는 다시 한번 아까 이제 한번 중간에 서머리를 했는데 일단 1회부터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1회 이제 박찬호랑 아 1회 이제 양현종이 초반에 좀 볼을 좀 많이 주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이제 세 타자로 깔끔하게 맞고 3자 범퇴 이닝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기아의 반격이 시작됐죠. 1회에 박찬호와 소크라테스가 범타로 물러났지만 김도영의 안타, 그다음에 최용호의 홈런. 복귀하자마자 이 양반이 또 이제 주접을 떨면서 주책 맞게 홈런을 쳤다. 투런 홈런. 기아의 승리 공식. 김도영 출루, 최용호 홈런. 그다음에 이제 2회 들어서도 타격감이 식지 않았고 기아가 하위 타선에서 김선빈이 뭐 오늘 뭐 100% 출루 경기를 보여줬죠. 그다음에 김선빈이 출루하고 변우혁의 2루타 이러면서 점수. 그다음에 김태군이 범타로 물러났지만 박찬호가 중전 안타를 치면서 타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대 0을 만들었고 양현종은 굉장히 순항을 했어요. 비가 오기 전까지 4이닝을 깔끔하게 틀어 막으면서 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2피안타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 그치고 나서 비가 오기 전에 기아가 이제 6득점을 하면서 10대 0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5회 초가 들어갈 무렵에 이제 비가 왔죠. 그 다음에 엘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루를 만들어 놓고 이제 강판이 됐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린 다음에도 양현종이 마운드에 올라와서 뭔가 구속도 좀 많이 떨어지고 제구도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볼넷과 안타를 거듭해서 준 말루 상황에서 박성환에게 말루 홈런을 맞았는데 참 묘하게 맞았다. 묘하게 맞았다. 되게 희한하게 이제 툭 건드렸는데 그게 비거리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폴대를 맞으면서 말로 홈런을 주면서 위기를 맞는 건가 싶었는데 다행히 여기서 이제 병살타가 이제 오태곤 최정의 병살타가 나왔죠. 543의 병살이 됐고 양현종이 결국 꾸역꾸역 5회를 막으면서 더 이상의 불펜 소모 없이 기아가 5회 완투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세이브는 정지훈 10대4 경기. 그렇죠. 삼성이랑 붙으면은 광주 대구에서만 하죠. 이제 KBO 리그에서 중립 경기라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잠실에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코리안 시리즈에서는 뭐 이닝 욕심은 안 부리죠. 그럼요. 정규 시즌에서만 그런 거는 의미가 있는 거지. 한국 시리즈에서는 아무리 양현종이라도 1회 난조를 보인다. 그럼 강판할 수 있어야 돼요. 선수도 당연히 납득할 거고요. 운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운이 좋았던 거는 SSG가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던 거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SSG가 좋은 거지. 오늘 경기가 10대4로 콜드 경기로 끝난 거는 기아한테 운이 좋았다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이거 만약 지금 기아 타선의 컨디션으로 보면은 오늘 재수 없었으면 SSG는 이제 저 불펜 투수들 다 끌려나와갖고 두들겨 맞을 수도 있었어요. 오늘 선수들 뺐다 돌아가는 거 보면은 상하이 타선 안 가리고 굉장히 타격감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 몇 시까지 할지 모르고 기아는 양현종이 지금 10대 4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필승조를 안 쓰고도 이 경기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뭐 임기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다 나와갖고 김승현도 몸 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SG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개이득이었다. 개이득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뭐 7차전까지 갈 필요 없죠. 빨리빨리 끝내서 다만 시리즈 마무리는 이번에는 좀 광주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서울 사람이지만 당연히 광주 내려가서 볼 의지가 충만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봐야죠. 네, 너무 광주에서 한국 시리즈 결정난 게 제가 알기로는 89년인가? 그때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거즈의 우승 확정이 잠실에서 대부분 좀 이뤄진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좀 광주에서 그 우승의 기쁨을 광주 시민들이 좀 누려야 되지 않겠냐. 네, 제가 알기로도 그 경기 그때가 89년인가 그럴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잠실에서 우승 확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우승을 많이 했는데 11번 우승을 했는데 아니네. 89년도도 이게 잠실에서 끝났네. 87년이군요. 87년. 그러네요. 87년이 유일하게 무등 경기장에서 해태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확정했네요. 09년은 잠실이었죠.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 저도 17년에 5차전 저도 직관했습니다. 저희 이범호의 말로 홈런 날아오는 거를 제 코앞에서 공이 떨어졌습니다. 외야에서 봐갖고 진짜 한화가 만약에 이 돌풍을 계속 이어가서 오늘 경기를 이겼어야 했어요. 근데 예. 오늘 경기를 놓친 거를 한화가 만약에 한국 시리즈 이 와일드카드전을 못 나가면은 굉장히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겼어야 됐거든요. 오늘 지금 5위 자리를 경쟁하고 있는 팀들이 다 졌단 말이에요. SSG 졌죠. KT 졌죠. 다 졌는데 지금 롯데한테 발목이 잡혀서 이 지금 승차를 줄이지 못한 이 상황. 여전히 한 경기 차. 오늘 이겼으면은 지금 음 승차 없는 그 6위가 될 뻔했는데 싶습니다. 하나는 근데 지금 경쟁하고 있는 KT랑 SSG랑 비교해 보면은 뎁스가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하나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선발진을 놓고 봐도 그렇고 타선도 그렇고 하나가 KT나 SSG보다 떨어지는 팀이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경기가 진짜 계속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박세웅 상대로 단일 실점만 내면서 1점만 내면서 에릭 스타우트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는 뭐 너무 잘 던졌네요. 지금 이제 엠팍에서 보고 있는데 거의 뭐 볼넷을 주지 않고 좋은 제구력을 가지고 피홈런도 정말 없습니다. 굉장한 삼진 머신이었고요. 이대로만 해주면 뭐, 네, 에릭 산체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마리오 산체스 같은 경우에도 대만에서는 뭐 거의 언터처블이었는데 국내 와서는 한 경기 잘 던지고 그냥 계속 죽 썼죠. 그런 전철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스타우트의 대만에서의 활약은 뭐 상당했다. 어마어마했다. 이닝 히팅도 잘해줬고 정말 뭐 거의 무결점의 스테이셨습니다. 스타트가 글쎄요. 주말에 나오긴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주말에는 어려워요. 아마 다음 주나 나올 겁니다. 다음 주 주말에 아마 그 키움과의 경기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안 돼요. 예. 계약 연장을 하더라도 계약 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8월 5일이 지나서 이제 로스터에 등록되는 선수들은 포스트 시즌 진출 등판이 불가능합니다. 야수나 투수나 마찬가지. 8월 15일이 지나서 지금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정규 시즌 출장은 가능한데 포스트 시즌에서 뛰는 거는 불가능해요. 아직 오피셜 발표는 안 났는데 뭐 거의 됐다라고 봐야죠. 아마 내일쯤 발표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계약서를 보통 쓰기 때문에 계약서 쓰러 이제 입국을 오늘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오전 중에 계약을 완료하고 발표를 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금요일 날 경기를 지금 쉬기 때문에 금요일 날 경기가 없어요. 기아가 올해 이번 주에. 그래서 무리 지금 나올 이유가 없어요. 다음 주가 고비죠. 다음 주가 이제 풀로 경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이제 무조건 나와야 되고 이제 에릭 라우어가 부위를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그 말씀드리는데 우리 팬들은 물론 팬들의 마음이라는 게 뭐 항상 다 그렇지만 늘 상대는 좀 두려워하고 우리는 꼭 약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아 정도의 지금 어떤 생산성이나 지표를 보면 우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졸라 쫄아 있어야지 우리가 누구를 겁내하고 뭐 그 원테인이 됐든 코너가 됐든 간에 우리가 쫄을 필요가 여러분 전혀 없어요. 왜 자꾸 걱정하세요? 지금 이 정도 성적을 내주고 있으면 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한두 경기 물론 못할 수도 있는데 시즌 정보를 보면은 기아 타이거즈만큼 경기력이 좋고 상대팀을 초토화시키는 타선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상대
외국인 투수 엘리아스가 나왔는데 얘 그냥 막 1회부터 정신없이 두들겨 맞고 그냥 강판됐거든요. 비가 살린 거지. 사실 오늘 뭐 몇 실점을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막 그냥 원진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엘리아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걱정을 하세요? 그냥 순서리대로 보면은 기아가 이기고 있어요. 그냥 다 우승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시리즈를 진행하다 보면 지난주에 NC전처럼 좀 말려갖고 고생할 때도 있고 또 두산과의 경기처럼 어이없게 수입을 내줄 때도 있지만 지금 어떤 진행되는 페이스를 보면 그만큼 뭐 타격 페이스가 나빠지거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정규 시즌은. 네, 대체 용병 써도 내일은 한국 시리즈 뛸 수 있습니다. 아, 내일이 일본으로 치료를 간다고요? 아, 그래요? 그 얘기는 또 못 들었는데 여튼 여러분들 참 소식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오히려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전혀 몰랐는데 내일이 또 일본으로까지 치료를 가는군요. 내일이 뛸 수 있냐 없냐는 진짜 아무도 모르죠 지금. 근데 뭐 일본 간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 근데 일본을 굳이 갈 필요가 있나요? 그냥 수술도 다 끝났는데 광주에서 가족들이랑 그다음에 구단 서포트 받으면서 회복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일본을 팔꿈치도 아니고 일본을 갈 이유가 있나? 햄스트링도 아닌데. 이제 그냥 그 재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원태인은 올해 기아 한 번 만나갖고 6이닝 무실점이네요. 아, 굉장히 잘 던졌네. 안타 단 두 개만 허용하고 WHIP도 0.83.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졌군요. 2피 안타 볼넷 3개. 역시 원태인 잘 던진다. 코너 시볼드는 우리가 한번 좀 괴롭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코너는 우리가 두 번 만났네요. 그래서 9이닝을 던졌고 두 경기 동안에 실점은 이제 4실점 다 자책점이었고 안타 11개 홈런 2방 2루타 2방 볼넷 3개 탈삼진은 이제 6개를 잡았는데 뭐이 정도면 해볼 만하네요. WHIP도 1.56이고 피안타율도 2할 9푼 7리 굉장히 높고 원테인은 이제 체인지업을 잘 던지고 오른손 투수이기 때문에 좌타자들이 이제 강한 기아가 네, 워낙 체인지업이 좋아서 기아가 좌타자들이 원태인을 그렇게 막 두들겨 패기는 좀 어렵습니다. 코너, 코너는 코너도 체인지업을 좀 많이 던지는데 그렇게 구종 가치가 높은 편은 아니네요. 체인지업이 안 좋기 때문에 코너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들이 좀 해볼 만한 게 많죠. 그러면 이제 기아가 그래서 저 강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원태인은 잘 던져도 기아를 만나면 지는구나. 아, 그쵸. 오승환이 이제 내려갔죠. 근데 최지강이가 오히려 잘 던져주고 있고, 그 다음에 최지강 말고 또 누가 있죠? 황동재. 황동재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도 좀 이제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 되면은 확실하게 세대 교체를 좀 불펜진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암만 김재윤이랑 임창민을 비싼 돈 주고 사왔다 하더라도 그 선수들에게 자꾸 어떤 필승 스페셜로 쓰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승환 왔어요? 마무리로 올리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정규 시즌의 성적만 보면 당연히 이제 LG가 우리한테 많이 약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그 포스트 시즌에 갔을 때는 정규 시즌의 성적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참고용이지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기아가 LG 상대로 더 뭐 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야구를 봐왔을 때 어떤 그런 직관력으로 봤을 때는 LG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뭐 통계 자료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LG 선수들이 이제 큰 경기 작년에 한국 시리즈를 치렀던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영경혁 감독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스몰 볼들을 그동안 계속 수행해 왔잖아요. 그런 점들이 단기전에서는 좀 더 까다롭게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지. 저도 뭐 100% 어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혜영이 세이브왕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이미 그 스타우트 흑맥주 선수는 입국했어요. 네. 오후에 이미 비행기를 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만이랑 뭐 한국이 뭐 12시간씩 걸리는 것도 아니고 4시간이면 오죠. 이미 입국해서 지금 인천에서 광주로 오고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미 광주에 왔을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이리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LG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 드리는 거죠. 네, 흑에릭, 예, 네, 흑에릭. 근데 이 선수도 이제 백인입니다. 내일 기아는 김도현입니다. 김도현. 그러니까 시라카와 케이쇼가 결국 이제 팔꿈치 부상으로 이제 올 시즌 더 던지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는데 우리도 이 김도현 선수를 선발 로테이션에 계속 넣어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친구도 스프링 캠프를 잘 하고 준비를 하면서 지금 던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무리해서 등판시키면은 얘도 몸에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걱정돼요. 항상. LG도 디트리겐스가 요즘 최근의 페이스는 굉장히 좋지 않나요? 네, 내일도 어떻게 보면은 좀 빠따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번에 기아가 뭐 송영진한테 한번 혼나지 않았나? 예. 아, 저번에 4.2이닝 동안에 무실점을 한 적이 있네요. 그때 이제 기아가 졌는데 아유, 우리가 송영진만 만나면은 뭐 4이닝 5득점 막 뭐 4득점 했는데도 이상하게 경기가 꼬여서 내준 경기가 많네요. 확실히 올해 SSG전이 뭔가 좀 사대가 안 맞기는 했네. 예. 송영진과 맞붙은 두 경기에서 전부 다 기아가 졌습니다. 송영진은 4이닝 5실점, 4이닝 4실점 했는데도 15대 9, 4대 2로 졌어요. 아니, 10대 6, 15대 9로 졌습니다. 내일은 이제 뭐 반대로 이기면 되겠죠. 내일 라우어라고요? 내일 김도현인데?
모레가 라우어는 이제 모레에 나올 거면서, 수요일, 목요일에 나올 겁니다. 아, 네, 저도 진짜 그거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내일한테 선수들이 하면서 그 막 박찬호하고 박정우, 김도영 막 내일 경기 때 실책 많이 해서 미안해. 이 새끼들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자식들아 수비를 좀 더 잘하라고. 아, 라우어가 진짜 이제 이번 경기 때는 좀 보여줘야 되는데요. 저도 굉장히 좀 신경 쓰입니다. 라우어만 잘해주면 사실 걱정할 게 없거든요. 일단 양현종 경기랑 라우어 경기만 확실하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나머지 경기들은 불펜진을 때려 박아서 그냥 버티면 되니까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이게 라우어까지 흔들리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불펜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김광현을 뭐 공략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재수없어서 랜더스한테 내일서부터 두 경기를 다 내줘도 저는 그게 크게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운드에서 투수가 어떻게 던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는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우리 투수의 퍼포먼스가 좀 예민하게 신경이 쓰인다. 원래 이 선수가 저는 초반에 이제 한국에 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좌우 스플릿이 굉장히 좋았어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좌타자, 우타자 안 가리고 굉장히 안정된 그 POPS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한국에 와서 좌타자 상대로는 OPS가 0.546으로 안정되게 언터처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타자 상대로는 지금 1.145 지금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지난 NC전에서 이제 서호 처리하고 권희동한테 장타를 쳐맞으면서 이게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있는데 WHIP도 2.21로 굉장히 안 좋고 우타자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이 점이 걱정이고 전체적으로 피안타율이 너무 높아요. 우타자 30타석에서 지금 피안타가 11개. 이 중에서 장타도 지금 2루타 3개, 홈런 2개. 여러 가지로 우타 상대로 좀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거는 이제 우타자 상대로도 삼진은 잘 잡는다라는 점. 이건 괜찮은데 POPS가 너무 높아요. 한국 시리즈 직행은 확정입니다. 확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시즌 동안에 이제 선수들이 숙제를 잘 풀어서 한국 시리즈 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겠죠. 아마 압도적인 모습을 시즌 내내 뭐 타선과 마운드에서 보여주고 있다곤 하지만 분명히 기아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거든요. 세밀한 야구를 좀 못하고 결정적일 때 좀 자꾸 보네드 플레이라는 그런 모습들을 남은 경기 동안에는 좀 많이 개선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맞아요. 라이언님 말씀처럼 우타자의 바깥쪽 제구를 하면서 삼진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커터라는 공 같은 경우에는 배트를 피해가기 위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이 파울이나 범타를 잡기 위해서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운트는 잘 잡아요. 라우어도 커터를 던지면서. 근데 결국은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쓰면서 바깥쪽에 빠른 공을 던지면서 타이밍을 뺏는 그런 삼진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공도 커트가 되거나 아니면 볼이 되면서 카운트 싸움이 길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정구가 없어서 얻어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 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우한테는 빠른 공. 내일 선발 김도현. 네, 맞습니다. 마살리. 그럼 체인지업은 단기간 안에 장착하기는 어려워요. 뭐 던지기는 던지거든요. 지금도 던지기는 던지는데 지금 지난번 NC전에도 7.9%를 던졌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 아니올시다. 내일도 그렇지만 이 선수도 체인지업에는 재능이 없는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우타자의 헛스윙을 끌어낼 만큼 그렇게 체인지업의 움직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아까 라이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쪽에 빠른 공을 던지면서 타자의 헛스윙을 끌어내거나 범타 처리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본인이 잘하는 제구력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하이패스트볼이나 이런 공들을 던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빠른 공 같은 경우에는 비록 3경기지만 구종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라우어의 포심 구종 가치가 지금 3.3이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가장 결정구다라고 했던 컵페스트볼이 지금 마이너스 3.3이라서 좀 쓰레기가 됐고 슬라이더도 많이 안 던지는데 지금 마이너스 1.9. 이게 브레이킹볼 자체가 참 별로 안 좋다라는 뜻이죠. 커브가 0.8, 체인지업이 1.3인데 체인지업은 워낙 안 던져서 이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구가 마땅한 변화구가 없어요. 커브 빼면. 그러니까 커브는 좋아요. 떨어지는 변화구가 커브가 있는데 이거 하나 갖고는 버티기가 어렵죠. 커터가 됐던 슬라이더가 됐건 이 라우어가 좋은 이 포심을 더욱 좀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세컨 피치가 좀 있어줘야 됩니다. 아이, 조신나님 어서 오십시오. 와, 오랜만에 오셨는데, 조이풀님. 네. 정말 네, 최영우 방망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복귀한 첫 타석의 홈런이라니 정말 최영우다운 복귀였죠. 자, 오늘 뭐 6시서부터 중계부터 그다음에 승리 라방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오늘 여기까지만 노시죠. 네, 오늘까지 여기까지만 노시고 내일 또 김도현 던지는 날인데 제가 주중에 부지런히 일해서 오후에 중계창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승리하고 승리의 라방 이틀 연속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나성범만 안타 묻혔습니다. 선발 전원 안타 나성범 빼고 오늘 뭐 일요일서부터 경기가 지고 꿀꿀하고 해 그렇게 안 좋은 기분으로 내일 부산까지 있어서 우리 팀 분위기가 좀 많이 처져 있었는데 오늘 10대4 완벽한 대승 거둬서 기분 참 좋고요. 최영우는 살아있었다. 신인 타자의 화려한 복귀 여러분 같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였습니다.